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검토와 관련해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갭 투자 허용 논란이 커지자 선을 그은 겁니다. 서울 핵심지 아파트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경기권과 서울 지역 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매매 시장 분위기와는 별개로 일부 보유자들의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화랑으로 증권 자산 운용업계가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서울 여의도 오피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빌딩 재건축으로 기존 오피스 공급까지 줄어들면서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빨리빨리 좀 해, 빨리빨리 움직여 이런 잔소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부지런한 게 좀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실제로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40%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소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성취감은 조금 높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스트레스나 피로가 많이 쌓여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게으름이 행복한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적당히 게으르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더 발빠르게 뛸 테니까요. 게으르게 또 하지만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최고의 이슈가 이제 지방선거 같아요. 그래서 뭐 매스컴마다 이제 각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의 뭐 5년 먹거리, 뭐 10년 먹거리 이렇게 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 향상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먹거리를 좀 늘리기 위한 이런 것들이 공약의 주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서울은 여야 후보를 막론을 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누가 더 빨리 할까, 얼마나 더 활발적으로 할까, 그러니까 주택 공급의 문제를 누가 더 빨리 해결을 할까. 이런 걸 가지고 당락이 좌우될 정도로 공약의 대부분이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이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시장이시죠.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진행했던 것들을 더 속도감 있게 규제도 좀 완화시키면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정부 여당의 또 배경을 갖고 있는 또 민주당 후보 정원호 후보가 한다라고 해도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 15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뭐 그다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각 구청에다가 이런 선택권을 또 결재권을 위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봤을 때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가 이건 예사롭지 않다. 주택 가격이 정말 이거는 상상 이상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 위험스럽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넉넉히 집값 글쎄 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요. 정말 뭐 쫓던 게 뭐 지붕 쳐다본 듯이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뭐 지금 물론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 시장이긴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 절대 끄시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잠잠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용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가 한 방에 또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진짜 한 방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게 또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부동산의 어떤 결정, 투자, 관리 이런 쪽에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6년이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발맞춰서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좀 소장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 1: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특별히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만나보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세미나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2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5월 9일 우리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가 이제 중과되는 게 완화됐던 게 이제 딱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약속했던 날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시장을 한꺼풀 더 정말 정밀하게 들여다봤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짐작을 하셨겠지만 상급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4구, 뭐 마용성 이렇게 일단락되는 상급지들의 매물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지는 않았어요.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 지금 상급지들의 매물들이 이렇게 중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가 이거를 유예한다라는 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제 오늘 툭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 5월 9일까지 지금 이달까지 물건이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상급지들의 이런 물건들을 갖고 계셨다는 분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은 미리 단도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나오지 않다. 오히려 상급지에서는요 앞으로 중하급지는 그래도 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급지일수록 이제 완전히 가둬버리는, 그러면서 증여하실 분들은 다 거의 다 이루어지셨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년 동안의 세금을 충당할 것들을 다 사이드 머니로 빼놓으셨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피부로 와 닿는데 이렇게 그냥 한 발치 떨어져서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좀 관망자들 아니면은 참여자가 아닌 비참여자 입장에서 소식만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상급지들 같은 중상급지들의 매물은 진짜 앞으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씨가 마를 겁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7월에 혹시나 나오게 될 임대차 어떤 또 강화된 임대차 세입자들을 위한 또 법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이제 한번 임차를 주게 되면 그 물건은 그대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내가 상급지 좀 좋은 지역 굳이 꼭 어떻게 보면 가격의 상승 여력을 생각해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편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에요, 여러분. 다주택자라든가 그렇지 않은 또 청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 상황에서도요. 이제는 주택수에 들어가더라도 1주택자가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또 1주택자 분들은 웬만한 입지가 그렇게 상급지가 아닌 곳에 또 어쩔 수 없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택수에 카운팅 되지 않는 이런 주택들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비아파트를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대신 좋은 입지 쪽으로 적어도 중상 입지 아니면은 개발의 호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도 내년 2월까지뿐이 안 됩니다. 적어도 집을 짓는데 8개월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사용 승인, 즉 준공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짓는 게 적어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건축 허가가 나야 되는 거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은 입지의 물건들 다 빠지고요. 점점 안 좋은 쪽의 입지의 물건들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남들보다 좀 먼저 준비하는 좀 그런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고자 하는 마음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1억부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1억이다, 또 2억이다, 3억이다, 아니면 그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금액별로 가장 최선책, 최고의 투자처 이런 쪽들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소장님과 함께 내 자산에 맞춰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입지를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지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기 민간임대 주택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근데 좀 의뢰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한남동에 네. 디에스턴이라고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분양 중에 있어요. 이게 임대 분양. 네. 그게 근데 꽤 고가던데 그걸 해도 될지 그게 어떤 수익성이나 그게 10년인가 뭐 임대 기간이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거기에 고가로 들어가도 그 이자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 그런 민간 주택인지 네.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매수 가격은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가 지금은 10년 동안 임대만 하는데 임대 융자금이 15억인가 돼 있고요. 네. 가부담이 4억 몇천 정도 됐고, 네. 그러면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다음에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0년 후에 분양하는데 23억 정도 내외라 그랬나 분양가가 뭐 이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말씀 주신 예, 대로 예, 예. 한남동의 디에스턴 한남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남동의 민간기업 임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한남역 바로 위에 있는 거? 예. 네. 이 한남동이 요즘 뭐 핫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좋은 동네죠. 그리고 한남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어떻게 보면은 한남동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브랜드 가치가 이제는 뭐 반포라든가 압구정처럼 한남동도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한남동은 글쎄 하나씩 좀 짚어보는데 일단 보시면은요, 요 자리가 지금 디에스턴이라고 해서 민간기업 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여기 세대 수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 일단 160세대 정도 되죠. 예. 그래요. 요 정도 되면서 그러니까 대규모는 아닌 거예요, 흔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요게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년 정도 임대로 지내다가 추후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거야. 분양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선 분양권은 확보가 되는 상황인가요? 몇 가지 알아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우선 분양권은 아닌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요거 아까 23, 4억이다 얼마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확정 분양가인가요? 네, 그쪽에서는 확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신뢰성이 있는지도 이제 좀 궁금하고. 그거는 이제 계약할 때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아. 어떻게 보면 짚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요 두 개가 일단은 확정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한남동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냥 한남동이라고 하면 여긴 지금 이제 한남 3구역이 되는 거고 뭐 4구역, 네. 5구역 이렇게 되면서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되고 이 위쪽에는 뭐 뜨악한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예. 뭐 대단한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보면은 바로 보이는 게 뭐 브라이튼 한남이라든가 이쪽에 뭐 나인원 한남, 한남 더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브랜드 갖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여기 임대 아파트를 지금 보시는 건데 자, 시청자님 한남동에 거주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죠. 그러면 한남동 요거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지인? 지인이
지인이 본인도 그래. 받았으니까 당신도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럼 지인한테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요, 한남동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아파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일반적인 아파트 보면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것들,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역세권이냐, 대단지냐, 브랜드냐, 신축이냐, 거기에 이제 학교를 끼고 있느냐,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편의성, 뭐 상가는 있고 백화점이 있고 뭐 이런 주거 편의성이 이제 추가로 되는 건데, 우리 아파트 따지면 역세권인 거는 해당이 돼. 근데 대단지는 아니고 브랜드 아니고 신축에 해당되고 학교하고 거리 멀고 편의시설 없고,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권역에서는 뭐 그렇게 권장되는 상황은 아니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플러스로 더 봐야 될 게 한남동의 가치인데, 한남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한남동에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 몇십억짜리 아파트들은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생활 보호에 신경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은밀성이 강조된다고 해야 되나? 좀 은밀하고, 그리고 대형이야. 굉장히 대형에 남한테 과시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고급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시는, 민간이건 공공이건 일단 우리 아파트의 낙인은 이거잖아요. TV 보고 계세요? 예, 예, 예. 임대 아파트잖아, 임대 아파트. 그렇죠, 임대 아파트. 한남동의 임대 아파트는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글쎄요. 이거 10년 낙인 찍힌 건데. 분양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들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브라이튼 한남 이런 것들 자체도 지금 한남동에서 값어치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한남 뉴타운 뭐 3구역, 4구역, 5구역 이런 거 말고 일반 아파트들은 굉장히 대형이거나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데,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 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옆에 백화점이 있는 게 중요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고급스럽게 나만의 혼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나만의 세상을 좀 음미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값어치가 여기 별로 정해주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라고 하죠. 10년 동안 임대 아파트라는 걸 시청자님이 아실 정도면, 이거 한남동의 임대 아파트 10년짜리가 디에스턴이라는 건 다 할 거야, 이제 전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남동의 원 가치하고는 조금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차라리 한남동에 점을 찍고 싶다고 하신다면 신축의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차라리 한남역에 붙어있는 이거 리버탑 아파트 있죠. 예, 예. 이게 한 20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차라리 이 아파트도 어차피 한남 뉴타운 3구역에, 그러니까 뭐 한남 뉴타운에 대한 영향력이 충분히 되면서 오히려 한강 조망은 얘네들이 더 나오지, 저 뒤에 짓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래요. 한남동의 가치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럽고 대규모의 은밀하고 이런 것들인데, 거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소형의 뭐 5구제곱미터, 8제곱미터 하는 거니까 지금 분양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일반 대중적인 아파트인데, 대중적인 아파트 뭐 대단지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냥 지금 얘네들이 디에스턴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려고 하면 지금 리버탑 아파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 위에 현대 아이파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고만고만한 크기의 아파트들은 비싸지를 않아요. 그렇게 대중적인 것들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굳이 이거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 신축을 사든가, 뭐 한남동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옥수동 쪽으로 가서 아파트를 한번 좀 본다든가, 그런 쪽이 오히려 더 대중적인 아파트, 대단지 역세권에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을 오히려 선택하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아예 한남 뉴타운을 노려보거나 그냥 이렇게 어중 뛰면서 한남동임 내에서 팔아먹는 것 같은 거야.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의미가 없구나. 네, 네. 제 말 그래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우선 매수 반대 의견 들었습니다. 그 지역명에 좀 매몰되지 말자, 좀 다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바꿔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 고민해 보시고 또 새로운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좀 재개발 빌라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 네. 어느 지역을 매도해야 후회 없이 잘 했는지 좀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좀 살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투자 목적으로요.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살려고 새로운 네, 빌라를 네, 살려고 네, 이제 매수하시려고 네, 어느 네. 지역을 좀 보셨어요? 세 군데를 봤어요. 네. 저기 개포동, 네. 저기 2구역, 개포 4동 2구역 그쪽 한번 보고요. 네. 반포 1동 쪽 보고 그냥 잠실은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저기 잠실동 상단 하단 그런 식으로. 아직 가보시진 않았고 투자 네네.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5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재개발 다세대 주택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개포 네. 4동의 2구역, 반포 네. 1동, 또 잠실 본동 상하단 뭐 이렇게 보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네. 세우면 좋을지 그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짜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이 화창하게 너무 좋죠? 네, 네, 좋아요. 네, 화창하게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세 군데를 보셨으면 이번 기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강남에 진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최고 입지 좀 후회 없이 하고 싶어서요. 네, 좋은 선택이에요. 제가 세미나 주제하고도 좀 맞네요. 네, 네. 제가 이번 주에 내일 모레 하는데 네. 앞으로 상급지에는 이제 물건 C가 마를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이제 못 갈 건데 네, 네. 하물며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 말고 진짜 몇 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이제 제한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가짐은 잘 먹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반포동 먼저 볼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포 보고 개포 보고 잠실 넘어갈게요. 네, 네. 반포는 지금 보신 건 반포 1동 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 물건은 보셨어요? 그냥 1.5룸 그냥 상담만 들었어요. 가보진 않고. 1.5룸. 네. 그러면 6억 이하 쪽으로 해갖고 주택수 카운팅 안 되는 거. 네네. 6억 네. 해서요. 1.5룸이든 2룸이든 지금 네. 5억 정도로 하시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수는 어떻게 되세요, 그럼? 지금 그 주택이 지금 신축 빌라 주택수 제외되는 게 2개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또 해도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 해도 된다고. 그러면 1주택인 거라고. 그러니까 현재 저기 빌라를 신축을 주택수 네, 6억 특례주택, 주택수 카운팅 안 되는 거를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예. 네, 한 채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 너무 네네. 6억 이하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일단 반포동을 보시면은요. 반포동 재개발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반포동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저기 노년역부터 신노년역까지 있는 좌측. TV 보고 계세요? 아니요, 텔레비 안 봐요. 직장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동시장 대로변 맞은편이거든요. 예. 거기가 반포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반포 미도 1차 미도 아파트 주변으로 해갖고 있는 빌라촌인 거예요. 네. 반포에서는 빌라가 여기야 딱. 요 두 군데거든요. 반포동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러면은 그 반포동 주소를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몇 번지세요? 73 다시. 잠깐만요. 칠삼- 잠깐만요. 네. 네, 반포동 733 다시. 733 38번지요. 733-38이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곳이 맞네요. 그래요? 네, 저기 노년역부터 신노년역이 있는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쪽으로 있는 네. 요 블럭이 되는데요. 네.
이 지역이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에요. 네. 예전부터 그랬어. 그러면서 무슨 뭐 일반 재개발이냐 신통이냐 뭐 모아타운이냐 다 추진하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진행을 한다는 소리가 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또 사그라들고 그랬던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네. 여기가 그리고 은근히 신축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예. 개발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지분 쪼개기로 들어가고 신축들도 많이 지어져 있고 그렇긴 한데 예. 중요한 건요. 여기가 지금 사업성이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예. 도심 복합 개발을 막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가 됐든 아파트가 전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구역이 됐든. 예. 그러면 그 구역에 20m 도로 그러니까 출입 도로를 물고 있어야 돼. 예. 그러면 이런 대로변 라인 쪽으로 해갖고 물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건물들이 예. 다 대기업들 어마무지하게 큰 이런 것들이에요. 아, 예. 비켜주지 않을 애들이라고 쉽게 말해서. 아, 예. 그리고 여기 단독으로 갖고 있는 필지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기가 임대가 엄청 잘 나가요. 신논현역도 환승역이죠. 논현역도 환승역이에요. 아, 예. 그러다니까 여기에 그리고 오른쪽은 아예 시장통이라서 여기는 뭐 재개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갖고 뭐 많이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뭐 자리를 해서 대단지가 됐던 뭐가 됐던 브랜드가 됐던 뭐 일단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대로변에 접해야 되는데 그 길을 내줄 애들이 없어. 아. 그리고 필지를 갖고 있는 것들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가구로 해갖고 임대 수익이 빵빵합니다. 아, 예. 그래서 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고속도로로 예. 고속도로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길을 낸다라고 하면 네. 여가구는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쪽 고속도로 쪽은 지금 공영 주차장부터 해서 아파트들이 팰리스라든가 패밀리 뭐 보아슬 이런 아파트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공원화가 되면 이 아파트들의 입지가 더 올라가니까 얘네들 재건축하겠지 무슨 휩쓸려 갖고 같이 재개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신랑 속 아는 게 쉽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신랑도 아니고 몇 달이 건너서 남의 식구들 다 이게 의견을 조합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아유, 전문가님의 얘기를 너무 듣고 보니 진짜 그래서 예. 쉽지가 않아서 차라리 반포동보다는 개포동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개포동이요. 그러니까 차라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예. 보시면 개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 개포 몇 구역이라고 하셨죠? 2구역이요. 2구역이면 이쪽에 반듯하게 돼 있는 요 구역인데 네.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쪽 자체가 다 모아타운 옛날에 재개발을 추진을 했다가 네. 다 소위 말해서 그냥 무산이 된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시작을 해갖고 여기는 지금 연번 부여를 받았어요. 네네. 연번 부여를 받은 상황이니까 여기는 뭐 그래도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여기가 순차적으로 뭐 되게 되면 다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는 연번 부여 받은 거니까 이쪽이 제일 낫겠죠. 1구역이.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2구역이고 3구역이고 4구역인데 4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재건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뚜껑촌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무허가들 이렇게 그러니까 재건 마을이에요. 그냥 쉽게 그렇게 아, 좀 고급스럽게 예. 말해서 재건 마을인데 예, 그러다 알겠네. 보니까 여기는 공공으로 해갖고 지금 3080 도심 공공 복합 사업으로 진행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여긴 동의율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 임대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아.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2구역하고 3구역인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권리 산정 기준일이 모호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물건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저기 번지수가 있어요. 네? 번지수. 잠깐 2구역. 잠깐 이거 다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 10월인가에 얘네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나왔던 곳이에요. 진행을 확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때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23년 10월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책정이 됐는데 요거부터 2년. 네. 그러니까 2년 권리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네. 구역 지정이 되지 않거나 뭐 선정이 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관리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실효가 돼. 네네. 그래서 여기는 25년 10월 이후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그냥 실효가 돼서 없어.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착공만 하고 있는 물건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역에 어디 번지는 의미가 없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예. 그거 사업성 따져드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이 구역에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네네. 그러면 이 구역에서 물건을 잘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어찌됐든 무산됐던 곳이에요, 여기가. 아, 예. 무산됐던 곳이 다시 하는데 네. 한 번 샘 바가지 또 안 셀까? 그렇죠. 네,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저도 설명드리기가. 네네. 그러면 1구역은 진짜 운 좋게 연번 부여가 됐는데 요 연번 부여돼서 뭐 또 계획까지 다 또 조합 설립까지 잘 이루어져야 돼. 네네. 그래야 되는데 또 그게 잘 이루어질지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5억이라는 돈을 지금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영하려고 하는데 네. 좀 불안하고 불특정, 예. 좀 불명확한 거에다가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셋 조금- 중에서 네. 보신 것 중에서는 네. 송파구가 제일 나은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는 지금 뭐 MOU도 체결을 했다, 구역도 지정이 됐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잠실 본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구역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도 되면서 네. 얘네들이 도심 복합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도 추진하는 단계고 네. 지금 뭐 상단보다는 하단이 굉장히 더 적극적이 되는 거고 아, 잠실 본동 같은 경우도 상단도 좌우로 나뉘고 하단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단의 우측에 있는 삼전역 아래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하단에 네모나코에서 이쪽으로 해갖고 주민센터 밑쪽으로 해갖고 성당 위쪽으로 해서 이쪽도 좀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확실한 거 이런 것 같아요. 잠실동에 투자를 하실 때 잠실 본동은 저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좀 확실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토지의 가치가 제일 비싼 땅이 똑같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도 잠실 본동의 잠전초등학교 상단 쪽으로 있는 요 블럭이 TV 보고 저 새마을 시장에 있는 그 블럭이 있거든요. 예, 알아요. 예. 그 블럭이 제일 비싼 땅이에요. 아, 예. 여기는 용적률 체계가 바뀌어 있는 땅이에요. 다른 것들은 2종에서 3종이 200에서 250m의 용적률을 갖는다면 얘네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켰어. 400에서 예. 상업지 같은 경우 저 간선도로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1600%까지 받아요. 아.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 자체가 얘네들보다 2배 이상의 땅으로 바뀐 거야. 네. 그걸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즉 나중에 난개발될까 봐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예쁘게. 예. 주민공청회 거쳐서. 네네. 그러면 여기는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낫지. 확실히.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반포, 개포, 저 잠실에 다 장단점들은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로 들어서면 어느 것 할 거 없이 다 3, 40억 막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고. 네네. 그런데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거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잠실 본동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예 계획을 다 세워서 발표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네. 뒤에서 숨어서 막 꿍냥꿍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돈은 이런 데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있을까요? 세미나 때 오십시오. 세미나 때요? 네네. 제가 세미나를 가기가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니면 1:1 상담 신청하셔도 좋고요. 네. 뭐 아니면 매물은 여기 가서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셔야 되는데 네. 부동산에 있는 매물들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생활상, 한번 좀 네. 1:1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네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세 지역 중에서는 잠실의 손을 들어드렸으니까요. 임장도 한번 다녀오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를 향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지 월요일, 화요일, 오늘 이틀 차입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벌써 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월세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그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나, 전월세로 거주해야 하나 계속 고민이 많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 분위기를 소장님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전월세, 일단 뭐 전세 물건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월세로 많이 전향을 하는데 당연히 희소성 가치, 이제는 월세도 또 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자체 아니면은 월세, 이 월에 내고 있는 금액, 절대 금액 자체가 지금 높아진단 말이에요. 강남 같은 데 지금 투룸 기준으로 해서 130에서 1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세를. 어마무지한 거죠. 그러면 지금 300만 원 정도 연봉 3,600 이 정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뭐 한 중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해서 뭐 뭡니까 한 5년 차, 3년에서 5년 차 정도가 대부분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 400 정도. 그러면 그거 받아서 거의 반 가까이 한 150에서 170만 원 정도 빠지게 되면은요. 거기에 뭐 핸드폰비 뭐 이런 것들 내게 되면
생활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또 그렇다고 변두리 아무데나 하실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데 지금 사실은 시기적으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많이 진지하게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어질까 하는 마음에 버티셨던 분들일 텐데 지금이라도 뭐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입지를 하려고 하면 좀 더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26년 매물의 흐름, 그럼 내가 살려면 매물을 잡아야 되는데 매물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뭐 지금 4월까지 끝난 거잖아요.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서울, 경기 남부 주요 지역들,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유예에서 맞물려 갖고 사실은 이때 하셨어야 되는데 이때 못했어. 어차피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2차란 말이에요. 요거는 7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 발표하면서 이렇게 세금적으로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7월 이후에 또 매물들이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뭐 폭탄 맞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차 쪽에 되면 이제 하반기 쪽으로 되면 다시 그 복잡했던 안개가 잔뜩 껴있던 그런 시장들이 이제는 이제 또 밝아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다시금 정상적인 시장화가 된다면 당연히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상급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급지에 있는 하급지에서 중급지, 중급지에서 상급지, 서울 외곽, 경기도에서 서울 외곽, 서울 외곽에서 서울 중심부 이런 쪽으로 옮기게 되는 일반적인 매물의 시장 흐름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양극화 자체 지금 이제는 이것마저 허물어졌는데 무슨 소리냐면 5분위로 해서 20%씩 해갖고 5단계로 나눴을 때 지금 5분위가 최상위 20%에 있는 아파트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요거 중과 유예되기 전까지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머지인 뭐 1분위부터 4분위 아파트, 하위부터 하위 80%의 아파트들은 다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끝나고 상급지에 있는 매물들, 5분위에 있는 매물들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서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매물 자체는 실종입니다. 아예 매물 자체가 거의 사라졌어요. 뭐 4천, 5천 세대 되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20평대, 30평대 통틀어서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은 뭐 한없이 오르겠죠. 거기에 실수요자들 대출 가능한 15억 이하를 매수로 지금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 전세들을 그냥 없어지면서 이렇게 그 전세로 내놨던 것들을 다 사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물이 실종되면서 하급지부터 지금 키 맞추기로 계속 상급지 기준 해갖고 키 맞추기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되고 있는 시장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이제는 앞으로 완벽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서울 전체가 뭐 이렇게 뭐 대세 상승론, 대세 하락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이제는 올해 3, 4분기 정도 되면 그러니까 6월 가을 시장 정도부터는요. 완벽하게 중하급 시장, 중상급 시장으로 나뉘어서 금액 자체가 따로 놓을 것 같거든요. 하급지는 뭐 보합 내지는 뭐 조정 아니면 보합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서 우상향 속도가 조금은 느리게 상승을 한다. 뭐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우상향을 할 건데 상급지 같은 경우는 더 가파르게 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거고요. 뭐 가격의 분절화 시장이 뭐 완벽하게 지역별로 나뉘게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오른 곳하고 덜 오른 곳으로 나눠지면서 강남 등은 뭐 다 지금 전고점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라든가 인천 이런 곳들은 지금 이제 아직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울 외곽 쪽도요. 보통 가격의 상승이 쭉 전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지금 이 상태야. 다른 것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은 그렇지 못했다가 지금 강남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그다음 서울은 웬만한 데가 지금 이 가격, 이 패턴을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경기 북부, 양주, 인천, 부천 이런 일부 쪽들은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의 내 집 마련은 아직도 괜찮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10억 내외에 웬만하면 좀 구축이라도 역세권 쪽으로 그러면서 지금 뭐 오세훈 시장, 뭐 현 지금 시장이 운세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역세권은 일반 주거 지역과는 조금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역세권을 차지하려는 같은 아파트라면
같은 연식이라면 그래도 역세권이 당연히 낫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니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어쩔 수 없이 내가 월세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만들어서 서울 초기 재개발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유망한 곳들 뭐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둘 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비 사업에 진심이라는 소리예요. 진짜 누가 하든 이거는 뭐 재개발 가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정비 사업 빨리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뭐 오세훈 후보가 한다고 하면은 서울 전체가 속도 자체를 규제에 있는 것까지 좀 깨트려 가면서 속도를 더 빨리 갈 거고 정원호 후보가 한다고 해도 지금 매니저까지 도입하면서 지자체에다가 이 결정권을 이양을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의 권력이 커질 거란 말이야. 결정권이. 그러면 25개 이 구청들의 성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강남구청이거든요. 강남구청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를 보면 강남구청의 주택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면 재개발이라는 걸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강남구는 조금은 좀 관심이 덜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서초구예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관리 쪽에 분야별 정보를 보면 재건축은 돼 있는데 재개발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서초구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 뭐 김종희 소장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같은 강남 3구래도 송파구입니다. 이건 송파구가 되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 있죠. 그러면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소규모 정비 사업, 뭐 리모델링, 지역주택, 모아타운 진심인 거야.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가 그래도 제일 진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쭉 본다고 하면 영등포구 역시 마찬가지고 영등포구는 재개발이 더 앞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영등포구도 지금 도시가 워낙 오래된 슬럼화된 도시라 침수 지역이 또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엄청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 25개 구 중에 정비구역, 정비사업체 중에 재개발 쪽에 좀 진심으로 보이는 게 여기 보면 동대문구가 보이고 여기 성북구가 좀 보이네요. 그러면서 이쪽에 보면은 영등포구가 또 보이고 그리고 강남 3구 밑에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인데 그중에 여기가 송파구, 관악구, 송파구나 관악구나 그러니까 송파구가 강남 3구 중에서는 가장 진심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도표로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고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각 구청의 성향도 재개발에 어느 구가 그만큼 더 적극적인지를 좀 보는 것도 좀 뭐 너무 재미삼아 넘기지 마시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강남 3구 중에서는 아까 두 번째 상담하신 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송파구가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송파구 잠실동을 좀 찍어드리긴 했었지만 거기에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영등포구 이런 곳들이 상당히 재개발의 진심인 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런 쪽에 있는 초기 재개발 물건들 지금 월세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 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2, 3년, 4, 5년 기다리더라도 뭐 2, 3년 정도 지나면 초기 재개발에서 구역 지정 조합 설립까지만 구역 지정만 간다고 해도요. 2, 3억은 그냥 훌떡 뛰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합 설립까지 가게 되면 또 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계단식으로 해서 점점 서울의 중요 입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또 상담 계속 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 또 전월세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시기,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지, 또 어느 지역에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하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은 늘 짧아서 또 모든 정보를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죠. 이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먼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세미나 내일 모레 목요일 날 2시에 강남구청역 에서 있는 강남 파라곤이라는 건물 2층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세미나하고도 지지난주 했던 저번 세미나하고도 좀 비슷할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1억부터 뭐 2억, 3억, 4억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맞춰서 그 금액 대비 가장 최선의 물건 이런 것들 초기 재개발 지역 또 확실하고 사업성 좋고 속도감 있고 이런 지역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상급지들일수록 지금 앞으로 이제 매물이 씨가 마르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일단 서울에 그러니까 시가는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금이 많으면 좋은 물건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이 없으면 금에 준하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금이 많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도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598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직장이 여의도에 있어서 지금은 9호선 선유도역 인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학령기에 들다 보니 초중고를 좀 더 안정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9억에서 10억 선에 출퇴근 용이하고 학군이 잘 형성된 곳을 찾다 보니 염창 동아 1차 아파트를 찾아서 매수를 고민 중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 다 비슷한데 보신 아파트 어때요, 소장님? 염창 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염창동이죠. 강서구 염창동이 그 양천구 목동 위쪽에 걸쳐 있는데 여기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좀 웬만한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제 개인 방송으로 해서 염창동하고 저 신길동하고 해갖고 우성 아파트 그때는 우성 아파트를 제가 비교해 드린 게 있는데 미래의 가치 투자 가치는 당연히 신길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가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보니까 아이가 아직 학년기에 들어가니까 좀 더 조용하고 분위기 이런 데서 아이 케어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들 그리고 직장 여의도니까 염창동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거주 목적으로 했을 때는요 기가 막힙니다. 염창 동아 1차 같은 경우는 일단 5개 동이에요. 101동부터 105동까지 있는데 앞에 동들이 101동에서 103동인가요? 여기가 84제곱미터 그다음에 114제곱미터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30평 40평대가 아파트인데 얘네들은 한강 조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04동 105동은 59제곱미터예요. 그런데 한강 왜냐면 그 중간에 도로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강 조망은 안 나오더라도 금액 자체가 9억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조금 조정돼서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9억에서 한 10억 선이니까 이 금액으로 아이 케어하는 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창동 자체가 여기가 주거 위해 시설이라고는 일도 없고요. 거기에 주거 위해 시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편리 시설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킴스클럽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도 갖춰질 것들은 다 지금 동아 1차 아파트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진행은 불분명하지만 요거 선택을 하셔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아이 중학교 때까지 케어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심지어 여기 목동으로 학원 접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케어에 목적을 두신 그리고 절대 하방 압력이 엄청 강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오름에 있어서 속도감은 없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니까 일단 아이 케어 목적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거주의 목적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아파트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거나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